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오늘 마켓세븐에서 수요일에 뵐 분을 소개합니다. 유안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켓세븐 세 가지 주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트랙터에 운전사가 없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 추세 속에 첨단 농기계를 동원한 식량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농업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 자율주행 농기계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뱅 컴백에도 힘을 못 쓰고 있는 YG엔터 참 아쉽습니다. 그룹 빅뱅이 약 4년 만에 발표한 신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지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나타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무림 SP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자율주행 농슬라라는 주제로 처음 만나 뵙습니다. 농슬라 약간 좀 슬라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농슬라 어떤 내용으로 알려주실까요? 지금 농기계와 테슬라가 좀 단어가 결합된 합쳐져서 것 같은데요. 농슬라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자동차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자동차보다 더 빨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농기계 분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가 이제 자칫 자율주행을 운전을 하다가 자칫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인명 피해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야 하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농업용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논밭에서는 이제 인명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이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잡초의 색깔을 구별해내는 카메라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선별적으로 제초제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이항기라든지 트랙터 등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지금 접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따른 식량 위기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해서 글로벌 식량 안보가 더욱 부각된 측면은 있지만 이 에그플레이션은 당분간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빨리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글로벌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 생산량은 이런 늘어나는 인구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식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자동화 기계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부들한테 돈을 지어주면서까지도 이런 최첨단 트랙터 기술을 좀 빨리 도입하라고 좀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개발하는 업체들 역시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존디어라든지 에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2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트랙터 글로벌 1위 업체인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트랙터를 출시한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첨단 기술 분야가 이 농업 분야에까지 지금 침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런 전자동화에 대한 흐름은 각 국가들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관련 있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모두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에 농기계까지 접목된 정말 농슬라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도 급등락 스트레스가 여전하고 또 굉장한 부분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 또 사료와 농기계 이 모든 게 겹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농기계 업체라고 하면 TE동이라든지 TYM 그리고 아세아텍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술 개발이 축적되어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후발주자로서 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올려나가고 있는
그 TYM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평균 PER이 이쪽이 한 13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 8배에서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TYM 같은 경우가 지금 5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싸게 거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농기계 업체로서 이제 국내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국제종합기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국제종합기기에서 발생하는 실적이 온기로 TYM에 이제 반영될 예정인데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걸 보이는 게 단순하게 뭐 실적 증가가 됩니다. 이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KM을 좀 인수한 이후에 엔진 그리고 트랙터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을 내재화함에 따라서 원가가 상당히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KM 같은 경우가 국내보다는 미국 쪽으로 상당히 영업망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TYM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쪽으로도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TYM 같은 경우에 내수 위주의 시장에서 조금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수출 기업으로서의 변모도 한번 같이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TYM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율주행과 농기계 관련 겹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올해 담아가도 좋을 종목으로 오늘 대동과 TYM, 아세아텍 공략해 주셨고요. 그중 TYM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도 식량 부족 현상은 여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료와 식량, 이런 관련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사료 관련주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료 관련주들은 일단은 뭐 곡물가 상승에 따라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료 또는 비료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는데, 근데 사실 특히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원체 마진율 자체도 작은 시장이고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이렇게 오는 종목들은 매도 시점을 한번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대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면 좀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던 사료 섹터, 뭐 비료 섹터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근데 비료 업종은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비료 가격 상승 압박이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단순히 곡물 가격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공급망 이슈까지 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규제를 이유로 암모니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좀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각 국가들마다 식량 안보를 이유로 비료 수출까지도 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료 부족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급망 이슈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좀 가격 상승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 만약에 이쪽 테마를 매매하실 거라고 하면 네. 사료 관련주보다는 비료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료 쪽보단 비료 쪽이 조금 더 매수하시기에는 나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양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설레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번에 신곡 발표했죠, 빅뱅이. 빅뱅 좋아하세요? 빅뱅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우리 소녀 팬들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빅뱅의 팬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제 YG엔터의 주가가 이제 어제 좀 빠졌어요. 너무 크게 6% 넘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는데 뭐 일단은 세론 뉴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YG엔터의 회사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이제 빅뱅의 음원 발매 뉴스가 있었고 일종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져요. 이게 참 그래서 한국 주식 정말 하기가 힘든 게
참 뭐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 좀 자주 있죠. 하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가끔씩 유튜브에 올라온 주식과 관련된 영상들 보거든요. 그러면서 선후배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나 또는 제가 못 보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하면서 보는데 최근 주말 사이에 그 영상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좋았으니까 이만큼 올랐을 텐데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논리죠. 근데 뭐 아직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 재개로 이익의 체력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개선된다. 이게 이제 주된 논리예요. 근데 좀 기분이 싸했던 게 사실 주가라는 게 얄미운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순환매 장세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이 여기서 끝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오는 폭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타이밍이 나오는 법이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엔터주들은 지금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주가의 에너지 측면을 봤을 때 향후에 더욱더 건전한 흐름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쉬는 타이밍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쉬는 타이밍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콘서트 관련해서 우리 엔터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BTS의 변혁 특혜로 인해서 우리 하이브도 많이 올랐고요. 그 순환매로 SM과 JYP도 잘 올라가 줬습니다.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만 이렇게 소폭 내려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엔터주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운 가수 또는 그룹이 10년을 먹여 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대중들의 팬심을 자극하는 스타가 탄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올해 얼마를 법니다 그러면서 PER이 몇 배입니다 이런 접근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엔터사들을 볼 때 뭐 공연 재개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이보다는 저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NFT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더 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엔터 산업 쪽에서는 사업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쪽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를 네.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와 6대사의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이 큐브엔터와 협력하는 이 애니모카라는 회사의 위상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NFT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샌드박스인데 이 샌드박스의 모회사가 바로 애니모카거든요. 그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갖고 큐브의 아티스트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영상을 활용을 해서 NFT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동안 다른 기획사들 역시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큐브엔터가 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빠른 그런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직객 효과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 성장성이 동사에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큐브엔터를 엔터 기획사들 중에 한번 관심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큐브엔터 공략해 주셨습니다. NFT와 블록체인을 모두 머금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